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간의 청와대 무단 숙식 뒤 삼성동 자기 집으로 활짝 웃으면서 돌아갔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랍니다. 점입가경이죠. 삼성동의 진실을 구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격 폐쇄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말 일요일 들어가는 모습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열받았을 것 같은데요. 민경욱 의원 대독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모든 걸 안고 가겠다. 그러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 전혀 승복한 것 같지 않고요.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해석부터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 얘기는 임기를 못 맞춰서 미안하다 이런 뜻이고요. 저를 믿고 성원해 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한다. 탄핵 반대 집회 해주신 분들, 태극기 부대한테 고맙다. 이런 인사라고 봐야죠. 모든 결과는 제가 안고 가겠다. 이 얘기는 어쨌든 탄핵은 받아들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는다. 억울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침 그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뇌물죄는 특검이 억지로 씌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글쎄 텔레파시가 통하는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거의 싱크로율 100% 아닌가. 여전히 연설문을 써주고 있는. 예, 뭔가 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억울해하고 좀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측근들이 승복한 거다라고 해요. 근데 뭐냐면 청와대에서 나왔다 승복한 거 아니냐 이랬어요. 계속 있으려고 했던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래도 어느 최소한 상식적인 메시지를 낸다고 하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그 결정은 존중하겠다 정도 예. 하고 하지만 나머지 진실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나머지 그 법정에서 밝혀 나가겠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마저도 안 한 거죠. 도저히 그것도 한 2, 3일 있다가 뒤늦게 내온 메시지라는 골목 메시지라는 게 그 정도인데 굉장히 보니까 우선은 이 사람이 굉장히 단 한 명,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8명 중에 1명 또는 2명이라도 기각 의견을 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던 게 아닌가. 주변 참모들이 만약에 이건 아닙니다 봤을 때 100% 8대0 안장일치 인용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많이 주입을 시켰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오지 않았을까 이런 좀 추정도 해봅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인지부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영어로 cognitive dissonance라고 좀 어려운 얘기죠.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패를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어진 현실과 자기 머릿속에 어떤 이성과 맞지 않을 경우에 어떤 자기의 합리적인 사고 자체를 왜곡해서 뿌득뿌득 우기는 이런 경우라고 봐야 되고요. 일단 어리석은 선택을 1차로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어리석은 선택이 나는 불가피했다. 이렇게 이제 빡빡 우기는 이런 걸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이제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정신승리의 거의 최고급급이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태극기 집회에서 3분이 사망을 하고 또 수십 명이 다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가 자제 요청 이런 건 최소한 있어야 사람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뻔뻔한 태도에 국민적 분노는 점점 지금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주변에 의원들 모이고 지지자들 모이고 구속 수사도 이거 참 쉽지 않아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깨끗하게 승복하지 않고 오히려 좀 뭔가 지지자들의 환호성을 즐기는 모습을 보이고 친박 의원들 몰려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를 대비한 포석 중에 하나라고 봐야겠죠. 지지자들이 벌써 어제도 그러니까 이틀째인데요. 삼성동 가고 나서 어제도 한 100여 명이 몰려서 계속 응원을 했고
검찰, 경찰, 언론 다 싸잡아서 뭐 쓰레기라고 그러고 간첩이라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아마 계속 좀 그 대통령이 어떤 특별한 별도의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다면 계속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검찰로서는 수사를 해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소환을 해야 되고 구속도 해야 되고 이럴 상황이 벌어질 텐데 집행하러 이렇게 갔을 때 굉장히 힘들겠죠. 거기서 또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어떤 또 그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을 좀 보호하는 여론이 계속 좀 이렇게 가게 하는 효과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청와대에서 나오지 않고 농성을 할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청와대에서 퇴거를 했지요. 그래서 검찰에서 소환을 하면 그래도 출석을 하지 않겠느냐. 전직 대통령인데 그렇게 명백한 불법을 과연 저지르겠느냐. 이런 정도 전망이 있습니다. 출석을 이제 안 하게 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런 험한 꼴까지 과연 연출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도 이제 믿고 싶습니다. 또 압수수색 대상이 지금 삼성동 집은 아닙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 대상이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좀 험한 꼴은 설마 연출이 안 됐으면 좋겠다.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청와대에서 또 뭘 좀 빼와서 삼성동 집에 은닉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삼성동 사저도 집도 당연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리고 지금 내가 검찰청 나가는 게 아니라 검찰 보고 와서 이제 조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참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그림들이 막 이제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을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친박 정치인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12일 저녁에 삼성동 귀갓길에 이제 집 앞에 나와 있던 의원들이 있죠. 현역 의원들은 네. 자유한국당에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조원진, 이우현, 김진태, 박대출, 민경욱 의원 있고 또 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 있죠. 허태열, 이병기, 이원종 전 실장. 근데 이제 이 특히 이제 현역 의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 이후에 대통령을 좀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자 역할을 나눠서 좀 그 도와드리기로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뭐 그게 뭐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하지만 어쨌거나 계속 좀 주변에서 도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보면 이제 어떤 의원들인지 한번 보면은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은 임명진 비대위 체제에서 당원권 정지를 당한 당원권 정지 중이에요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고 특히 이제 김진태 의원 이 탄핵 정부에서 굉장히 앞장서가지고 반대를 외치고 했던 김진태 의원 오늘 급기야 이제 대선 출마까지 선언했어요. 네. 선언의 이유는 부당한 탄핵이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을 좀 달래줘야 된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온다. 이건데 하여튼 이분은 특이한 게 이제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었는데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었고 다시 이제 선관위에서 재심 요청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에요. 기소를 해야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미래가 위태위태한 이런 상황이죠. 이런 분이 지금 대통령을 적극 보호하고 나서고 대선 출마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당 전체로 봐도 이 친박 세력, 친박 의원들이 얼마나 강도 높게 또 극악스럽게 그렇게 또 대통령을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당이 이제 지금 좀 갈등이 좀 더 커질 소지가 큰 것 같습니다. 네. 탄핵 반대했던 여론이 이제 한 20% 됐었고요. 탄핵 심판 이후에도 한 10% 정도는 잘못됐다, 뭐 승복 못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지지율을 자기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이제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진박. 뭐 최근에 이제 비박 쪽에서는 꼴박 이런까지 쓰더라고요. 꼴박이 무슨 뜻이죠? 꼴통 친박인가요? 친박을 줄여서 네. 꼴박이라고 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무튼 어디 그 시사 만화에서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이처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여덟 난장이 이런 만평을 그려놓고 공주가 깨어나서 내가 누구니? 여기가 지금 어디니? 뭐 이렇게 난장이들한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제 이 꼴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분들이
삼성동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정치 행위를 시작하는 것이다. 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분들이 아마 대선에도 뭔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려고 할 테고요. 물론 이제 김진태 의원이 직접 후보로 나서기도 했지만 혹시 후보에서 경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되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가 이걸 따져서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또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또 박근혜를 외치면서 후보로 나설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박근혜 전직 대통령의 어떤 삼성동 정치를 불행하지만 목도하게 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려했던 그림이 지금 현실이 돼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런 박근혜 중심으로의 결집,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좀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분위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뭐 어떤 당 차원에서 뭐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일단은 12일 날 그 사저에 몰려갔던 거에 대해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뭐 인간적 관계에서 그렇게 가는 거고 전직 다른 대통령들도 퇴임할 때 다 그렇게 이제 의원들이 나가서 했었다. 뭐 그렇게 문제 삼을 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으로를 이제 대비해서 당 구성원이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언행을 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경고는 해놨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비박으로 분류되죠. 네. 일부 친박들이 명백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좀 목소리를 냈어요. 이게 이제 이런 이유들이 조금 계속 앞으로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대선 후보 경선을 놓고 친박하고 비박하고 또 주도권 싸움을 아마 벌이게 될 겁니다. 뭐 황교안, 이인재, 김문수 이런 사람들이 후보 경선에서 앞서 나가면 친박 세력이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뭐 안상수, 홍준표 이런 친박 색깔이 옅은 사람들이 잡게 되면 비박들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나가게 되겠죠. 아무튼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90여 명 되는데요. 그 중에 30여 명은 탄핵에 찬성을 했던, 탄핵 소추에 찬성을 했던 의원들입니다. 지금 누군지 명확히 지금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당 지지율이 더 높고요. 또 그렇다고 이른바 친박 세력은 쫓아내기도 구조적으로 지금 쉽지 않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좀 분열하고 쪼개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쪼개져야 되는데 지금 쪼개지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당분간 좀 없는 것 아니냐. 그 안에서 좀 속된 표현으로 지지고 볶는 이런 아주 처참한 상황이 좀 장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내부에 친박, 비박 주자가 있다는 게 상당히 또 생경하게 들리네요. 새삼스럽게. 예,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이제 대선 후보 경선 치러야 되는데 경선 룰이 아주 요상하더라고요. 이거 뭐 황교안을 위한 위인 설룰 같기도 하고 이상한 경선 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원래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은 2-3-3-2 룰이었어요. 그 중에 앞에는 당원들, 또 뒤에 그러니까 50%, 뒤에 50%는 일반 국민 해가지고 뭐 순회 경선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현장 투표도 하고 선거인단도 꾸리고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꿨죠. 비상시국이다 해가지고 벌써 황교안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외하고 나도 벌써 주자가 10명이에요. 오늘 네. 이제 대단한데 자 그래서 급한 상황이라고 만든 룰이 뭐냐면 2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자가 많으니까 추려낸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당원 70%, 일반 국민 30%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를 토대로 해서 상위 3명만 남겨놓고 그 3명을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본 경선을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론조사예요. 근데 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핵심은 자 그러면은 예비 경선을 컷오프를 이미 했어도 그 다음에 이제 그 본 경선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 등록을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 선관위가 오케이 하고 또 비대위에서 의결을 거치면 추가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컷오프를 면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3명이 컷오프를 통과해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하나 넣어가지고 이 사람도 껴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차에서 떨어졌던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황교안 대행의 출마기를 열어주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고
룰을 그렇게 아주 특례 조항을 둔 거다. 비판이 아주 나올 만한 그런 룰인 거죠, 현재. 네. 이 참 홍준표 지사도 1차 컷오프 이후에 대선 출마 등록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선 나도 본경선에 예비경선 면제해주고 본경선에 끼워줘 이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공직사퇴 시한이 이제 4월 9일, 5월 9일부터 이제 거꾸로 계산하면 4월 9일 정도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사실은 공직에서 사퇴하고 본경선에 낄 수 있다면 법률적으로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요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당하고요. 아무리 힘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군수 후보들이 반발하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반발하고 있죠. 이 샤프심 주자들이 김진, 김문수, 이인재 이런 사람들 세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경선 불출마 검토하겠다. 정치적으로 이제 아무 관심을 끌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선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공정함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선 룰은 공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공정하지 않은 경선 룰은 결국은 황교안 총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 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이 상황에서 또 황교안 총리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황교안 대행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으니까 날짜를 빨리 공고를 해야 돼요. 3월 20일 전까지 물론 그때까지만 공고하면 되니까 시간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번 주 중에는 해줘야 됩니다. 다음 주말, 20일이라는 게 다음 주말을 넘기게 되거든요. 하는데 그럼 그 선거일을 지정하려면 임시 공휴일로 함께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기 위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그러면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있습니다. 오늘이죠. 근데 오늘 그걸 안건을 올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번 주 중에 수목금 중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5월 9일이 대선이다. 그리고 임시 공휴일을 지정한다. 이거를 할 걸로 봅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때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따져보면 선거 날짜는 5월 9일밖에 여러 네. 변수상 고려할 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출마할까 말까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죠. 대신에 이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수요일이 될지 목요일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할 때는 본인의 거취까지도 포함해서 거취까지? 예. 아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황교안 총리가 그렇게까지 경우가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대통령 출마를 하면 사실 되려고 하는 건데 두드러기로 이제 군에 안 간 사람, 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 보수 기득권 세력의 대선 후보로 나오면 사실상 대선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행한테 몰려있는 지지도는 거품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걸 그쪽 지지자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선거일을 공고하면서 자연스럽게 불출마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참 그게 상식적인 추론인데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예. 박근혜 씨가 삼성동에 자리 잡고 친박 정치인들이 합세하면서 삼성동계라는 말이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DJ의 동교동계, YS의 상도동계를 이제 본딴 건데요. 그러나 이들은 김대중, 김영삼을 중심으로 목숨 바쳐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훈장과도 같은 명칭이었죠. 그렇다면 삼성동계는 뭘까요? 박근혜라는 혼군을 앞세워서 자기 입속만 채웠던, 그리고 지금은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있는 반역 집단 아닐까요? 적폐는 박근혜 한 명만 끌어내린다고 청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